자, 핵심 요약 오늘부터 4일 동안 하는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되죠. 작년에 한 300페이지 책을 냈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줄였어요. 이제 줄였다는 게 어차피 약간 출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좀 빼고, 물론 거기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을 상당히 많이 그냥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그러면 국토계획법까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을 너무 욕심부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맞췄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한 요 정도 보면은 되겠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나 뭐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자에서 썼지만, 그래도 뭐 요약식으로 안 하고 문장을 다 완성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야만 사람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암기 동물이 아니라 이해 동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하면서 암기가 되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책 하나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 책만 처음 보면은 좀 안 될 거예요.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좀 배경 지식이 좀 깔리다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충분히 커버되니까 여러분이 요걸 열심히 하시고요. 그 연습 문제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건데 그냥 연습해보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연습하고 이 책을 다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사람이라는 게 이제 빈칸을 한번 써보면서 밑에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 복습을 하실 때 요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으로만 보는 거랑 이렇게 실제 이렇게 혼자 써보는 거랑은 약간 인지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한번 이제 수업 다 듣고 머릿속으로 한번 이제 복습할 때 한번 다시 책을 읽어보시고, 분량이 그렇게 안 돼요, 많이. 오늘 50페이지잖아요. 그럼 한번 빠른 속도로 복습할 때 쭉 아주 빠르게 스피드 있게 좀 보세요. 복습하실 때는 아주 빨리. 그리고 나서 이 연습 문제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빈칸을 넣어보세요. 근데 빈칸이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너무 또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밑에 답이 있으니까 답 보고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쓰면서 공부가 된다. 이 개념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완벽하게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자만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쭉 읽으면서 이건 뭐지? 기억이 안 나면 바로 보면서 인지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냥 한번 써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시간 있으면 그 쓴 것을 한번, 자기 쓴 것만 한번 더 봐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원래 핵심 요약은 약간 빨리빨리 하는데 약간 설명은 조금 드릴게요. 원래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조금 설명은 드릴게요. 자, 2페이지 봐볼게요.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자, 여기서 지금 별표가 쳐져 있죠? 이 별표가 쳐져 있다는 것은 출제가 된 거죠. 제가 별표를 다 쳐놨잖아요. 그건 출제가 됐다는 거니까, 출제가 된 곳은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문제가 어렵다는 게 어떤 경우예요? 출제가 안 된 데서 그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 출제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절대 뭐 꽈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60점 밑으로 거의 떨어질 확률이 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출제된 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거의 60점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표 쳐진 것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 별표 쳐진 것은 출제된 거다. 하지만 이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별표가 2개 쳐진 게 있어요. 2개 또는 3개. 3개 이상은 안 쳐놨어요. 그러면 2개, 3개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별표를 크게 쳐놓은 거 있어요. 큰 별표.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공부를 꼭 하세요. 이걸 강약을 조절해야 돼. 200페이지여도 또 이것도 부담돼요. 나중에. 좀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자, 총칙 2페이지 감정평가 대상. 여러분이 나중에 감정평가가 돼서 이게 뭐요?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인데 사실은 부동산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토지가 나오고 등이 나오죠. 그러면 부동산인 토지 외의 것도 있다는 소리죠. 자, 법을 봐볼까요?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이게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은 그냥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 포함한대요. 소유권 외까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까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거 혹시 몰라요. 소유권 외까지. 소유권 외까지. 자, 그러면 1, 2, 3, 4, 5가 있죠. 자, 한번 봐볼까요?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어권, 광역권 및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산업재산권 누구 생각나요? 변리사 생각나죠. 변리사. 변리사 생각나고 저작권도 사실 뭐 변리사가 시험 과목에는 있지만 사실 변리사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하지만은 여하튼 지적재산권들이죠. 그 다음에 바다와 관련된 어업과 양식어권 있고요. 광어권 이런 것들은 물권과 비슷하다. 배타적 권리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채권과 물권 배우시죠. 채권은 상대적이에요.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강업재단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 덩어리죠. 공장에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것을 저당권 설정하게 해준 거예요. 광업재단도 뭐예요? 광업 사업 하는데 가가지고 기계, 기구들 있죠. 이걸 한 건에 모아서 저당권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당권은 원래 어디다 설정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다 하는 거죠. 원래. 물론 자동차 저당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애외적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동산은 저당권 설정 못하죠. 원래 동산. 그렇잖아요. 그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뭐라고요?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기구를 하나에 모아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다른 임목.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원래 뭐예요? 땅에 그냥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토지 일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임목에 관한 법률 때 임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임목 등록을 해요. 지자체. 그러면 거기다 써놔요. 이거 수령 뭐고 어쩌고저쩌고 써놔요. 그럼 이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뭐와 독립적으로? 토지와 독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민법에서 어떻게 배워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걸로 취급하죠. 마치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냥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따로 독립된 재산 가치를 하여. 네 번째,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기는 법원에 하는 거고 등록은 행정부에 하는 거죠. 재산. 자, 요런 것들은 뭐죠? 동산이죠. 움직이니까. 근데 특수동산이니까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수동산들은 뭐라고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요? 감정평가 밑에 암기, 부동의 1위는 부동산과 동산.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뭐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저산 넘어 광양어권. 이게 다 물권에 준하는 거죠. 저작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양식어권, 어업권, 저산 넘어 광양어권.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 유입재단이죠.
자동차 등기 등록하는 재산, 자동차 등, 유가 유가증권, 입이 임목, 재단이 뭐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그래서 저산농업 광양어업권, 자동차 유입재단. 요거 암기보다는 그냥 몇 번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거 나오면 그냥 맞춥니다. 이걸 꼭 100%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몇 번 읽어보시면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대부분 나오면 거의 찍히면 맞춰요. 이거 그냥 보면은 잘 못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을 좀 인지해 두시고, 여기 연습 문제를 풀기보다는 조금 설명을 해드린 쪽으로 핵심 요약을 할게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꼭 복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핵심 요약인데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린, 원래는 그냥 쭉 하고 그냥 저산농업 광역권 자동차 유입재단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감정평가로 넘어갈게요. 원래 이 감정평가 부분은 여러분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1차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를 이해하시고요. 자, 볼까요? 기준이 있어요. 동그라미 1. 제가 그냥 1항으로 읽을게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자, 우리 법에는 토지 등이 감정평가 대상인데 감정평가법에서는 뭐에 대한 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게 있어요. 토지. 무슨 말 알겠죠? 왜? 토지는 워낙 중요해요. 토지는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에 대해서 법에 규정돼 있어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자,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 적정한 실거래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린 집으로 나왔어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집으로 나왔죠. 조그만 글씨는 기출된 지문 중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조그만 글씨 있죠. 기출된 지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인지하시면 끝납니다. 다시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 자, 잘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 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한 감정평가,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가 있어요. 03조, 요걸 읽어볼까요? A,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적정 가격을 대장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B,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요거 하시는 분들 있죠. 경매할 때 이 최저가가 산정하고. 근데 법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 소송 경매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는데 가로 안에 뭐가 돼 있어요? 단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요. 그 외의 것들. 그 다음에 C,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려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등은 감정평가 이렇게 의뢰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는 해당 토지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나왔죠. 어떤 게 나왔어요?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임대료, 조성비용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제외된다. 이게 나왔어요. 요거는 2차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요게 그냥 나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해내서요. 소송을 위한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임대료, 조성비용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빠진다.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3번, 3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여기는요, 별표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올지 몰라서 넣어놨습니다. 원래 핵심 요약 같은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약간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제가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 신설된 건데 최근에 신설됐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볼까요? 국장은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자, 이것을 실무 기준이라 하죠.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 이걸 뭐라 그래요? 기준 재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공무원들이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죠. 산하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여기에 또 이제 또 가는 거죠. 기준 재정 기간은 다음 갖고 오는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 자, 신설됐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제가 했다 했어요. 1호가 뭐요? 등록한 감정평가사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여러분 보통 5년 또는 7년 뭐 이 정도 돼야만이 약간 어떤 공적인 좀 이런 게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등록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 따놓고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뭐 등록하시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일단 해놓으세요. 그래야만이 뭔가 경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경력이. 자격증 취득과 경력은 또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호. 감정평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근데 뭐라고 있어요? 박사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대요. 자, 두 가지죠. 감정평가사 5년, 박사 3년 이거예요. 그렇죠? 5항.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여러분과 관련된 위원회죠. 여러분 관련된 위원회죠. 심의를 거쳐 기준 재정기간의 실무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재정기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항. 기준 재정기간은 감정평가 실무의 재정, 개정,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 재정기간의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재정 기간에서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하고 뭔가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제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3, 4, 5, 6은 최근에 신설돼서 혹시 몰라서 문제가 세 문제인데 뭐 이거를 낸다는 것은 실제 뭐 출제자가 엄청나게 모험적인 사람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면 몰라도. 자, 그 다음 감정평가 의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건 뭐예요? 지방공기법 따른 지방공사죠. 그럼 뭐예요? 다 공공이죠. 공공. 국가 등이라고 칭하고. 자, 여기가 토지 등이니까 감정평가 대상 전체죠.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을 위하여. 자,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는데 의무죠. 돈 벌어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공공에서 여러분한테 돈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 무엇도 사기업인데 금융기관도 규정이 돼 있어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뭐예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우리가 그냥 금융기관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대출을 해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크죠. 보통 대출해 줄 때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하죠. 자산의 매입, 매각, 관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건 뭐예요? 회계사들 먹고 사는 거죠. 외감법. 요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잖아요.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해주죠.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여기도 뭐예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예요? 한 번만 읽으면 나오면 맞추는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니까 그냥. 세 번째,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법인 등 추천을 받은 경우 요청받을 때 7일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7일 체크는 해놓으세요. 7일 빨리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감정평가 거래처를 바꾸더라고요. 늦게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로 갈게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따서 이거 주고 돈 받는 거죠. 감정평가사. 이거 만들어주고 돈 받는 거. 도장값이에요, 사실은. 도장값. 자, 볼까요? 감정평가서 발급 의무.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당연히 의뢰인한테 줘야 되는데 돈 받고 주라는 거죠. 그쵸? 돈 받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는 건데.
선불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동시로 주고받아야 되죠.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거나 어떤 경우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 의뢰인과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완납 전에 먼저 발급해 줄 수 있대요.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알아는 두세요. 특약으로 국가기관은 떼먹지 않죠. 특약을 하면은 또 해줄 수 있어요. 사망. 2항인데 오타 났네요. 이거 중간에 하나 지우다가 2항을 지었다는 소리잖아요. 지우다가 제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우리 위에서 뭐요? 얘네들도 의뢰하라 했죠. 의뢰하라 했잖아요. 금융기관도.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한다 했죠. 요게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원래 의뢰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금융기관에 대출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이거 실제 쓸 때는 어디에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한테 바로 송부해주고 의뢰인한테는 뭐죠? 사본을 준대요. 좀 특이조문이죠. 특이조문이잖아요. 최근에 신설된 거라서 출제는 안 됐습니다. 원래는 의뢰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은 믿을만 하잖아요. 직접 송부해주고, 왜냐면 뭐 조작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요거 좀 특이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빼고는 재발급 의무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 되어야 안 돼요. 그건 절대 재발급 안 된다 그랬어요. 등기가 마친 다음에 등기가 마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발급 안 돼요. 자, 근데 감정평가서는 어때요? 여러분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복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명 날인 후 볼까요? 감정평가서에는 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꼭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와 그 자격을 표시한 후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된다. 둘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또는은 아니에요. 시험에는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서명은 뭐죠? 여러분이 자필로 이름을 쓰는 거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감정평가 법인만 지금 해당돼요. 법인은 뭐래요? 대표사원과 대표이사도 서명 날인해야 된대요. 자, 법인은 보통 감정평가 법인은 특수한 게 대형 법인들이 운영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법인은 크죠.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관여하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대표, 사원, 대표이사 왜 이렇게 구분된다 했어요? 대표, 사원, 대표이사. 감정평가 법인은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라 그러고 주식회사 외회사는 대표사원이라 그런다 했죠. 자, 세 번째, 감정평가서 등의 제출 의무. 감정평가법인 해산 폐업. 자, 감정평가법인 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자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서 원본하고 그 관련 서류, 지금은 뭐요? 전자적 기록 매체로 할 수도 있죠.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국장에게 제출하라. 근데 실질은 뭐요? 협회에서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법상은 이제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뭐죠? 4번이죠. 거기 별표 2개짜리가 있죠. 2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2개 이상은. 보존 의무. 원본은 뭐죠? 발급일로부터 5년. 관련 서류는 뭐죠? 발급일로부터 2년. 자, 보존 의무를 왜 감정평가 법인 등 및 국장이라고 해놨어요? 폐업하면은 누구한테 줘요? 국장한테 주죠. 그럼 국장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감정평가 법인이 자기 갖고 있잖아요. 계속 사업하면서. 근데 폐업하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만두잖아요. 그때 자기가 폐업했는데 그 서류 날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장한테 주면 국장이 요 보존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는 협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거 결론은 5년, 2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서 발급 전 적정성 심사. 자, 발급하기 전에 적정성 심사하는 거예요. 아직 발급 안 됐어요. 근데 여기도 뭐예요? 감정평가 법인이에요. 법인.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좀 통제가 많이 들어가요. 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 지금 이제 다 됐어요. 주기 전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옆에 있는 소속, 같은 법인 소속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해라. 한번 봐. 제대로 됐는지.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 법인. 그쵸? 위에서 법인은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는 특수규정도 있고, 여기도 뭐죠? 옆에 소속 다른 감정평가사가 한번 또 제대로 돼서 또 사인도 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통제가 좀 심해져. 사실은 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 발급된, 자, 여기는 뭐요? 이미 발급된이죠. 이미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의뢰. 자, 요거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설된 겁니다. 요거. 그래도 이건 출제는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의뢰인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기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그 조그만 글씨를 볼까요? 의뢰인 외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그 다음에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등록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기관. 자, 그래서 여기 적정성 검토 의뢰는 누구예요? 의뢰인의 상대방, 이것을 쓸 행정기관이에요. 세 개. 기억하세요? 의뢰인, 원래 이 사람은 내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도 좀,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상대방. 그 다음에 뭐요? 인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까지. 여기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예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자, 감정평가사가 최대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사업소는 안 돼요. 1인 사업소는 안 돼요. 근데 가로 안에 뭐가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인 감정평가 법인 등의 대표사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하여튼 감정평가사 숫자가 중요하고 2명 이상이고, 두 번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할 감정평가 둘 이상인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한 이 감정평가 법인은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한한다. 그럼 이 취지가 뭐예요? A 사무소에서 내가 감정평가 발급받았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뭐예요? 다른 사무소에 가서 이것 좀 한번 적정한지 검토해 주세요. 이 제도예요. 이 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의뢰인, 상대방, 행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해당 그 감정평가 사무소에 다시 가서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감정평가 법인에 가서 사무소에 가서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2항,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제한이 있어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법은 한 5년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업무는 한 5년 정도는 해야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실무적으로 완성됐다. 그 다음에 실적이 뭐죠? 100건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100건. 자, 요거 최근에 신설된 거라서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하는, 이제는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국장은 감정평가서를 발급된 후, 자, 국가는 이미 벌어진 후에 사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정하는 절차 방법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진 일을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조사할 수 있다. 자, 여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꼭 요청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요청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청한 경우에 하나요. 자, 이 두 번째, 국장이 타당 조사를 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의뢰인에게. 왜냐하면 이거 했는데 이 사람은 다 일처리 했는데 나중에 이거 잘못됐다 하면 이 의뢰인한테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의뢰인한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국장,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방금 했던 건 타당성 조사. 여기는 뭐죠? 표본조사예요. 조사. 표본조사예요. 시험에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요거는 틀리라고 낸 거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아둬야 돼요. 국장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이 방식이 A가 뭐예요? 무작위 추출 방식. 무작위로 그냥 막 해서 조사하는 거고, 우선 추출 방식. 이건 뭐죠? 내가 꼭 필요한 거 먼저 뽑는 개념이죠.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뽑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우선 추출 방식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경우에 우선 추출 방식이 나냐? 첫 번째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4페이지 밑에 있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 결과 해봤더니 감정평가 원칙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 부실이 발생한 분야.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해봤더니 감정평가 개판이다. 그러면 그쪽 분야를 다 이제 한번 훑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요.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3년 이내. 자,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작위 추출을 막 했더니 다른 법률을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러면 이 분야는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일단 다 해봤더니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러면 우선 추출 방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요청을 받아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거는 요청에 의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감정평가사 업무와 자격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거죠. 이거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를 볼게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 요즘지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같은 거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 8조 2호 공공용지 매수, 토지의 수용, 사용 등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 법인 등 감정평가 의뢰에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하는 경우. 결론은 뭐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정평가하는 거죠. 결론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네 번째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7년 이상인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법원 경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경력이 그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자, 다섯 번째,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 의뢰에 따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그러면 다 감정평가죠. 지금까지는. 그쵸? 다 감정평가잖아요. 여섯 번째,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자문. 큰 문제 없죠? 자, 지금까지 다 감정평가 관련된 거예요. 그쵸? 일곱 번째가 뭐죠?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감정평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7호는 감정평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토지 등의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좋은 정보 제공,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감정평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이용 개발에 따른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죠. 여덟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이 할 수 있는 토지 등 감정평가. 그럼 7호 빼고 8호까지 다 감정평가예요. 표준지 공시가도 감정평가로 치면은 다 감정평가예요. 근데 뭔만 아니에요?
토지 등 이용 개발 등에 따른 좋은 정보죠. 요것만 감정평가가 아니에요. 구호는 뭐죠? 부수 업무니까 뭐 이거는 큰 문제 없죠. 부수 업무. 그래서 암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 조정부수죠. 감정평가 조정부수. 감정평가는 가격평가법원 또는 가평법원 타인상담입니다. 이거 암기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 가평법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고, 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법원은 뭐죠? 법원의 소송이나 경매하는 거고, 타인 의뢰,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상담. 뭐에 대한 상담이요?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 자문이죠. 여기까지 다 감정평가 관련된 거고, 조정이 뭐죠? 조언과 정보 제공. 뭐에 대한 거? 감정평가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 등 이용 개발에 대한 좋은 정보의 조정이라는 게 여기 특이해요. 부수 업무. 그래서 이렇게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구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에 대한 거. 가평법원 타인상담. 그 다음에 조정부수, 조언과 정보 제공. 이것이 뭐라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에 대한, 토지 등 이용 개발에 대한 좋은 정보 제공이요. 부수 업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손가락 표시 조그만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앞에서 이미 봤죠. 토지 감정평가할 때 해당 토지 임대료 조성 비용들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 평가, 자산재평가법이죠. 법원의 소송 경매 계속 중일 때, 타인 의뢰에 의해서 평가할 때 이거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근데 무엇은 빠진다 했어요? 보상할 때 이거는 이거 시험에 나와서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랑 연결된 거라서. 평가법원 타인 의뢰가 임대료 조성 비용을 고려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보상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시험에 나와서 한 겁니다. 아마 2차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자, 6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자격은.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면은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다만 1차는 면제가 있죠. 근데 2차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자격이 있다. 이게 감정평가 자격인데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는 뭐요? 감정평가가 될 수 없는 자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자. 1호가 뭐요? 삭제됐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바뀌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냥 제한능력자, 그래서 미성년자 등이라고 하고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럼 뭐요?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예를 들어서 시험 요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험 요건은 결격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요? 피한정 후견이었으면 예전에 결격사에 돼버리죠. 근데 한정 후견이 돼도 결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어디로 갔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어디로 갔어요? 등록 거부사유로 갔습니다. 등록. 그래서 뭐요? 자격까지는 유지되지만 등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죠. 일은 못한다. 이렇게 갔어요. 일은 못한다.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일은 못한다. 왜?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요게 합리적. 요거는 잘 바뀐 것 같아요. 미성년자, 피성년은 피한정 후견이면 예전에는 아예 자격 자체를 인정 안 했는데 지금 뭐요? 자격은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을 못하니까 그게 7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어요. 7페이지 세 번째가 등록의 세 번째 칸 있죠. 등록 갱신도 거부사에 있죠. 세 번째 칸 3호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 들어가 있죠.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빠져가지고 일로 들어간 거예요. 자, 6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면은 상관없죠. 파산 선고는 뭐예요? 재산적 사형 선고죠. 빚잔치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나 이것밖에 가진 거 없다. 나눠 가져라고 나머지는 그냥 좀 탕감해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공적으로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뭐요? 나머지 책임을 안 묻는 건데 복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재산도 다 책임 이제
끝나고 복권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한번 그만두면 안 되니까 파산 이런 거 못 하죠. 한정 쪽으로 가죠.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자, 우리 3, 4, 5를 보시면 다 뭐예요? 형사처벌입니다. 3, 4, 5가 공통점이 뭐예요? 형사처벌이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는 뭐죠? 깜빵 가는 거지만 노역을 안 하죠. 징역은 가서 강제 노역하잖아요. 금고는 노역을 안 하는 건데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가는 거예요. 자,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면 금고 이상 이거 형 받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격사유 되잖아요. 금고 이상 되면. 자, 근데 3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면 깜빵 갔다, 그러면 집행이 끝났다, 3년, 그 날로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결격사에 벗어나요. 이게 좀 세죠? 깜빵 간 것도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또 갔다 와서 끝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 3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상당 기간 일을 못 합니다.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고, 자, 4호는 뭐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깜빵에는 안 갔죠. 집행유예는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는 했는데 뭐예요? 판사가 깜빵은 안 가게 해줄게. 이게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은 안 할게 이거죠. 그동안 가만히 숙고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뭐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보통 어때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원래는 8개월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2년 동안 집행 안 해줄게. 그러면 2년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그때까지 좀 조용히 있어 이거잖아요. 우리는 뭐죠?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 1년까지는 결격사유고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건 뭐죠? 형을 선고 자체를 안 해요. 우리 집행유예는 뭐죠? 형은 선고하죠. 근데 내가 집행을 안 해줄게 이거고, 선고유예는 아예 선고를 안 해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요거는 실제 선고를 안 한 거니까 그 유예기만 끝나면 바로 결격사에 벗어납니다. 요거 선고유예는. 그래서 선고유예가 피고인한테 가장 좋은 거죠. 형이 아직 선고는 안 됐어요. 아직 집행유예는 뭐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아직 안 할게 이거예요. 이 기간만 잘 지내 이거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1년입니다. 그래서 3일중으로 암기하죠. 나중에 보시면 3일중. 3년, 1년 그 중간만 끝나면 된다. 그 중간만 벗어나면 된다. 3년이 끝나야 된다. 1년이 지나야 된다. 그 중만 아니면 된다. 3일중으로 암기하고요. 자, 6번째를 봐볼까요? 법 13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건너뛰고, 이것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자격 취소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거 2번 나왔다는 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별표 2개라는 건 일단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만 아니라 2번 이상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았다. 그러면 자, 이것은 징계 개념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 징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징계 파트 징계가 아니, 이건 뭐예요? 안 줄 사람은 준 거니까 잘못한 거니까 취소, 잘못 줬네, 다시 걷어들이는 개념이에요. 징계는 뭐죠? 업무를 잘못한, 품위 유지를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상관없어요. 애초에 잘못 준 거예요. 이거는 징계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애초에 안 줄 거 줬으니까 다시 걷어들이는 개념이, 내가 잘못 줬어.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자격을 받았다. 그럼 이거 취소. 이거 잘못했어. 다시 걷어들여야 되죠. 이건 징계는 아니에요. 근데 2번은 징계입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2번은 징계예요.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게 3가지인데 그중에서 자격적 양도 대여가 여기 속합니다. 자, 자격 취소가 3가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게 3가지 징계로서.
징계로 자격증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자격증 양도대하는 경우예요. 요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결격사에 벗어나죠. 3년이 지나면. 요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잘못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법을 바꿨더라고요. 요거 동그라미 2번이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 어떻게 되냐 이게 법이 한때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스리슬쩍 다시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누군가 뭔가 얘기했겠죠. 제가 전화하려다가 안 했어요. 예전에 국토계획법 전화를 이렇게 그 정부24 이런 데 했더니 그거 했더니 고치지 않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답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법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대로 이제는 고쳤어요. 자, 이 두 가지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7호를 봐볼까요? 여기도 징계에 의한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11호, 12호가 거기에 해당해요. 감정평가 11호가 감정평가사의 직무 관련. 자,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 3, 4, 5는 직무 관련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형사처벌 받으면 안 돼요. 근데 7호는 징계와 관련된 거니까 직무 관련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직무 관련해 가지고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혐의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안 돼요. 직무 관련돼서 형 선고받으면 징계받아요. 그 다음에 12호를 볼까요?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자 여기는 2번 이상 받아요. 1년 이상 징계 처분 그럼 좀 센 거죠. 업무정지 1년 이상이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또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래도 바로 이 자격 취소 징계가 아니고 받은 후에 다시 다른 징계 사유가 또 있는 경우이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감정평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부적당하는 경우까지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형사처벌만 아니면 쉽지 않아요. 보세요. 그쵸? 그렇잖아요. 징계로 자격 취소가 형사처벌 받은 거 외에는 자격증 양도되는 빼박이니까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일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1, 2 이상 업무정지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이 아니라 2번. 또 그것도 뭐요? 세 번째도 또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정도 돼야만 자격 취소니까 자격 취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5년입니다. 5년. 자, 그래서 밑에 암기를 봐볼까요? 어떻게 암기했어요? 파산 3호 3일중을 암기했습니다. 파산 3호 3일중. 옛날에는 미파 3호 3일중이었는데 미가 빠졌어요. 파산 3호 3일중. 여기에 3호는 뭐예요? 징계와 관련 자격 취소와 관련된 거예요. 3호가 자격 취소. 3일중은 뭐라 그랬어요? 형사처벌.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파산 3호 3일중. 3호가 뭐예요? 자격 취소. 3일중은 형사처벌. 그러면 자격 취소 3이 뭐예요? 3년이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 이건 징계 아니라 했죠. 3이 자격 양도돼요. 그 다음에 징계로 자격 취소 5년 경과는 뭐예요? 직무 관련 형사처벌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잘못을 계속한 사람. 1년 이상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잘못한 사람.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은 뭐예요? 3일중. 뭐예요? 실형 선고 받은 사람 집행유예 선고에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3일중. 자,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거 맞출 수 있어요. 파산 3호 3일중. 3호는 자격 취소. 3일중은 형사처벌. 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선고에. 여러분 좀 복잡한 게 이제 뭐예요? 자격 취소가 세 가지 중에서 자격증 양도대가 어디에 해당한다? 3년에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비교라고 해놨죠.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는데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지문 하나 떴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경우예요. 여기는 미성년자, 비성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지 않아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들어가 있고, 자, 여기는 3호 3일중이 아니라 135 3일중입니다. 보시면 135 3일중이에요. 135 3일중.
그러면 3.1중은 뭘까요? 형사처벌이겠죠? 안 봐도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 달라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예요. 이거 넣을까 말까 했다 했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여기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비교해서 3번을 봐볼까요? 형사처벌. 3.1중이 형사처벌인데 여기는 보시면 감정평가법 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과상 뇌물죄. 자, 뇌물죄는 공무원과 관련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공적 업무 수행하면 공무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이나 뇌물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우리 결격사유에서 형사처벌은 뭐였어요? 그냥 금고이상형이었어요. 그냥 징계는 그때는 직무 관련인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무직원은 모든 형사처벌 아니에요. 3.1중이 뭐예요? 결론은 감정평가법이라 뇌물죄니까 공적 업무 수행. 그럼 뭐예요? 감정평가사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사무직원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감정평가법 관련해서 이제 징계 받아 자격 취소돼가지고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근데 여기는 금고 이상이 아니라 또 더 센 징역이에요. 금고보다 더 센 게 징역이죠. 노역을 하는 거니까.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험에는 안, 그냥 있으니까 저 설명드리는 거 약간 다르다.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받지 않거나 3년이 지난 사람. 집행유예 1년, 이건 똑같아요. 3.1중은 똑같아요. 약간 달라요. 이렇게 내면은 좀 어렵게 이렇게 내면 좀 어려운 거죠. 우리 저기랑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봐볼까요? 자격 취소. 우리 결격사유에서의 자격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과 징계로 자격 취소되는 경우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세 개로 나눌 뿐이에요. 우리는 이 결격사유는 3, 5로만 나눴지만 여기는 1, 3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과 자격증 양도 대여가 1로 내려가요. 그리고 5가 3, 5로 찢어져요. 그래서 3년 경과가 뭐요? 1년 이상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다음에 5가 형사처벌 받은 경우, 금고 이상 형 확정.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3, 5에서 1, 3, 5로 찢어집니다. 근데 시험은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뭐만 나왔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이거 3원 될 수 없는 이거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나머지 거 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근데 뭐 이거는 선택에 맡길게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자, 등록까지 볼게요. 등록까지. 자,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인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일하려면 등록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자, 볼까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 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 정함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연수. 교육이 2개네요. 왜 2개예요? 처음에 받는 게 실무수습이고 중간에 받는 게 교육연수입니다.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된다. 교육 받고 등록해야 되는데, 자, 실무수습 여러분은 1년이에요. 좀 길어요. 보통은 다른 자격사들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1년이니까 되게 실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면제자들 있죠. 경력자들. 이 사람들은 4주만 받으면 돼요. 솔직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나. 왜냐하면 실제 감정평가사 법인에 근무한 사람 외에도 막 면제자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뭐 얼마나 합격하는지 모르겠지만 4주 받으니까 이거 그냥 통과죠. 자, 이게 실무수습이고 교육연수는 뭐죠? 등록이 취소되거나 2년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하려면 정신교육 받으라는 거. 이게 교육연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에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했다, 업무정지 해서 다시 스타트한다, 2년 이상, 2년 이하 업무정지, 그러면 다시 일하려면은
25시간 이상의 교육 연수를 받아라.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자, 갱신 등록 봐볼까요? 이것도 특이해요. 등록한 감정평가사 5년마다 갱신하래요. 대부분 자격사들 안 그래요. 근데 손해사정사, 뭐 가맹걸 이런 또 자격증들 갱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감정평가사도 갱신하래요. 이건 좀 뭐랄까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등록을 갱신하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이 또 5년이 되는 날에 60일 전까지 갱신 등록 시절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등록 및 갱신 등록 거부 사유. 결실 미취업 3년입니다. 결실 미. 근데 사실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읽어보면 알아요. 결실 미취업 3년인데 솔직히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면 알아요. 볼까요?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타임 못하죠. 왜? 결격사 자격이 취득돼야만이 등록하니까. 교육을 안 받은 경우 당연하죠. 자격 취득하고 교육받고 등록하니까. 이것은 몰라도 당연히 아는 거니까. 미성년자 이거 어디서 왔다 그랬죠? 결격사에서 일로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데 4번이 바로 뭐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 요것이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사실은. 등록이 취소돼서 3년이 지나야만 된다. 요거 3년. 그래서 결실 미취업 3년을 기억하십시오. 3년. 5가 업무정지된 경우 당연히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다 나머지 읽어보면 알아요. 뭔만? 등록 취소 3년, 결실 미취업 3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취소 사유.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결사 징계 신청을 했지만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자, 결격사유가 해당하면 뭐죠? 당연히 등록은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바탕이 뭐죠? 자격이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으니까. 사망했다 그럼 당연히 등록 취소되고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받아. 그건 당연하죠. 등록 취소 자기가 신청한 경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죠. 결격사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나왔고요. 신청한 경우도 해당한다는 거. 자, 외국 감정평가사는 사실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요것만 그냥 넣어놨어요. 외국의 감정평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자, 무조건이라 뭐죠? 인가받으면 국장 인가하면은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국이 어디를 말해요? 자격 취득국가 말합니다. 자격 취득국가. 그 사람의 국적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국적을 얘기.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